맞은편에서 트럭이 다가옵니다. 경적이 울려요. 여보, 뒷좌석에서 소리칩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몸을 날려 핸들을 잡았습니다. 트럭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서 있습니다. 손에 컵라면 박스를 들고 있죠. 베트남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20년 만에요. 그런데 들고 가는 게 컵라면 박스 하나라니요. 이 박스가 이상합니다. 너무 무거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게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도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입니다. 저는 26살이었어요.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서 엄마와 작별하고 있었습니다. 라나,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엄마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공항이 너무 컸어요. 남편 김태수가 마중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였어요. 힘들었지? 이리 와. 태수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저를 쳐다보셨어요. 차를 타고 시골로 갔습니다. 1시간쯤 지나 집에 도착했어요. 마당에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집은 오래되어 보였어요. 여기서 자면 돼. 시어머니가 방을 보여주셨습니다. 방은 작았어요. 이불은 낡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가 놓였어요. 먹어.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한 입 먹었습니다. 너무 매웠어요. 하지만 티낼 수 없었습니다. 맛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이 시렸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 부딪히는 소리요. 문틈으로 보니 시어머니가 금고를 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베트남 집은 따뜻했는데 여기는 모든 게 차가웠어요. 잘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20년을 살게 될 거라는 걸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짠돌이였어요. 시장에서 항상 값을 깎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컵라면을 끓여주셨어요. 이게 컵라면이야. 빨리 끓고 간편해.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매운 냄새가 올라왔어요. 먹었습니다. 너무 매웠지만 참았어요. 그날부터 컵라면을 자주 먹게 됐습니다. 어느 날 슈퍼에 갔습니다. 계산하려고 나가는데 슈퍼 앞에서 누군가 보였어요. 박미선이었습니다. 필리핀 며느리요.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어요. 미선아, 이 가방 예쁘지? 사줄까? 박미선 시어머니가 명품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우리 며느리 선물이야. 박미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계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같은 국제 결혼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슈퍼 안으로 들어가 계산했습니다. 그때 아줌마가 들어왔어요. 저기 최영숙 씨네 며느리 아니에요? 맞아요. 아줌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집 최영숙 씨가 얼마나 짜게 사는데 남편 돌아가시고 땅이며 건물이며 엄청 받았다면서요? 억 단위로요. 그러게요. 근데 저렇게 짜게 살아. 저 옆집 박미선은 금반지에 명품 가방 받는데 말이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자라고요? 땅이며 건물이며 많이 받았다고요? 얼른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부자라고요? 시어머니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당에서 시어머니가 낡은 옷을 입고 밭일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부자일까요? 라나, 들어가서 저녁 준비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금고를 여시던 시어머니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부자라고요. 그런데 왜 저한테 매일 컵라면만 주시는 걸까요? 박미선은 명품 가방을 봤는데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부자라면 왜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집에는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거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어요. 언니, 엄마가 쓰러졌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100만 원 정도 필요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송금 좀 해야 하는데요. 100만 원이요. 엄마가 아파서요. 100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시어머니가 서랍을 열고 5만 원을 꺼내셨어요. 이것도 많이 준 거야. 우리도 여유 없어.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거실로 가는데 남편 태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너네 집에 돈 보내? 내 엄마 죽으면 그때 가면 되지. 뭐 이런 걸로 난리야?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왜 이렇게 돈이 나갔어요? 회사 일 때문이야. 신경 쓰지 마. 목소리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태수는 나가고 없었어요. 그때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수 있어? 나와. 돈 갚으라고. 발로 대문을 차는 소리가 울렸어요. 아이가 떨며 제 옆에 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 한참이 지나서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밤늦게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누가 왔었어요? 돈 갚으라고.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태수가 도박을 하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은행에 가서 5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베트남 엄마 송금용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옷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태수가 찾으면 안 되니까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엄마는 병원에 계시고 남편은 도박을 하고 시어머니는 부자인데 5만 원만 주시고 이 집에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태수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돈 어디 있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잖아. 내가 숨겼지? 태수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에 충격이 느껴졌어요.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제발. 태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때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방문이 살짝 열렸어요. 문틈으로 아이가 보였습니다. 숨죽이고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가라고요. 아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수가 저를 놓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시어머니는 화장실 가려다 복도를 지나가셨습니다. 제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태수가 저를 때리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 손잡이를 잡으셨지만
열지 못했어요.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우셨어요. 벽 너머로 제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 밤 늦은 시간, 태수가 방에서 전화했습니다. 저는 화장실 가려다 복도를 지나갔어요.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나 진짜 미치겠어. 빚이 5천만 원이야. 엄마 재산이랑 보험금 합치면 몇 억은 되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형, 사고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을까? 계단에서 넘어진 것처럼. 나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 어차피 죽으면 돌아가는 거지, 뭐. 다음 주에 계획 짜자.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잠든 아이를 봤습니다. 도망가야 할까요? 하지만 돈도 없고 아이는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믿어줄까요?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저를 구박하셨던 분이요. 제가 맞는 걸 보고도 가만히 계셨던 분이요. 도망도 지옥이고 버티기도 지옥이었습니다. 아이를 봤습니다. 작은 얼굴이요. 내가 지켜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비가 내리는 날이 올 거였습니다. 그날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가는 날이었어요. 태수가 차를 준비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간 돼서 모시고 갈게요. 평소와 다른 너무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같이 갈게요. 태수가 날카롭게 저를 봤어요. 왜? 어머니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앞좌석에, 저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와이퍼가 움직였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태수는 핸들을 너무 세게 쥐고 있었어요. 손등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태수를 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며칠 전 밤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도로가 좁아지며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커브길이 나왔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큰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경적이 크게 울렸어요. 빵! 저는 브레이크 밟는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태수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여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트럭이 가까워졌습니다. 태수야! 시어머니가 외치셨지만 태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수가 일부러 그러는 거라는 걸요. 저는 앞으로 몸을 날려 핸들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핸들을 왼쪽으로 돌렸어요. 태수가 저를 밀쳤습니다. 미쳤어?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저는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트럭이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 흔들렸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길 옆이었어요. 우리 셋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돌아보셔서 저를 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만지셨어요. 말씀은 없으셨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다고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태수를 보셨습니다. 태수야, 왜 브레이크를 안 밟았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서 그랬어. 트럭이 갑자기 나타나서. 설마 내가 엄마랑 같이 죽으려고 했다고 생각해? 나도 차에 타고 있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핸들 잡아서 더 위험했어.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혼란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걸요. 하지만 믿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방문을 잠그셨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요.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저 이혼하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오래 쳐다보셨습니다. 그래야겠지. 작게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일부러 차갑게 대했어. 미안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러라고요? 어머니, 왜요? 내가 내 편 들면 우리 아들이 더 화낼까봐 겁이 났어. 시어머니가 서랍을 열고 명함을 꺼내주셨습니다. 변호사야. 내가 연락할게. 내가 증언해줄게. 폭력 쓰는 거 봤다고. 도박했다고. 고마워. 차에서 날 살렸잖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와 함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걸 말씀하셨어요. 결국 300만 원 위자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몇 주 지나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태수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고 나갔어요. 20년을 살았는데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 작은 가방 하나. 출발하는 날 아침, 시어머니가 차를 준비하셨어요. 내가 데려다 주마. 차에 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쳤어요. 시어머니가 차 옆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가가니 시어머니가 차에서 무언가를 꺼내 오셨어요. 컵라면 박스였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내가 자주 먹었잖아. 베트남 가서도 먹어. 이거면 됐지. 이거면 충분해. 저는 컵라면 박스를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먹었던 그 라면이요. 20년이 컵라면 박스로 정리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주변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컵라면 박스를 든 저를요. 누군가 수군거렸어요. 20년을 살았는데 컵라면 박스라니요. 아이가 시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가거라. 엄마 말 잘 들어야 해. 잘 살아라. 그게 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차에 타셨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봤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컵라면 박스를 들고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박스가 무거웠습니다. 컵라면만 들어있기엔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박스를 무릎 위에 올렸어요. 무거웠습니다. 뭔가 더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베트남 가서 열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멀어졌어요. 20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거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베트남 공항이 보였어요. 20년 만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어요. 엄마 집이 보였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서 계셨어요. 많이 늙으셨습니다. 라나, 저는 엄마를 안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이제야 왔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컵라면 박스를 구석에 놓았어요.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들어왔습니다. 란이 왔다며? 저게 뭐야? 라면? 네. 시어머니가 주셨어요. 아주머니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20년 살았는데 라면? 고작 가져온 게 라면 한 박스? 옆집 딸도 한국 갔다가 왔잖아. 위자료 1,000만 원에 금반지도 받았는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들이 나갔습니다. 밖에서도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와 아이가 시장에 가셨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남았어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컵라면 박스가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일어나서 박스 앞으로 갔습니다. 테이프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박스 뚜껑을 열었어요. 컵라면이 보였습니다. 4개만 누워 있었어요. 포장이 다 뜯어져 있었습니다. 라면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박스 밑을 봤습니다. 멈췄습니다. 현금 묶음이 보였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손을 넣어 묶음을 꺼냈습니다. 5만 원권이요. 1000장씩 묶음이요. 다시 박스를 보니 묶음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냈어요. 16개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8억 원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8억 원을요. 박스 밑바닥에 뭔가 더 있었어요.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요. 꺼냈습니다. 풀었어요. 금반지였어요. 그리고 금목걸이요. 시어머니가 하시던 반지요. 시집 때 받은 거라고 하셨던 거요. 목걸이도 명절 때만 하시던 거요. 그걸 다 저한테 주셨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포장을 다 뜯으신 이유요. 라면을 4개만 넣으신 이유요. 공간을 만드시려고요. 밑에 이걸 다 넣으시려고요. 보자기 밑에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란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란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이미 알았겠지. 박스 안에 뭐가 있었는지. 첫 줄부터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하구나.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현금과 금반지와 목걸이 앞에 앉아 울었어요. 20년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시어머니, 컵라면 하지만 손을 잡아주셨던 순간도, 차에서 저를 보셨던 눈빛도 전부 저를 지키려던 거였어요. 어머니, 편지를 더 읽어야 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동네에서 필리핀 며느리가 도망가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국제 결혼은 다 사기다. 돈만 노리고 온다. 너도 그럴 거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의심을 한 거지. 미안하다. 그래서 너를 시험해 봤어. 일부러 차갑게 대하면서. 하지만 시험할수록 불안했지. 어리석지. 그냥 내 편 들어줬어야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설거지할 때 내 손 잡았잖아. 따뜻했어. 그때 알았어. 너는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걸. 차에서 날 살렸잖아. 내 아들이 날 죽이려 했는데 며느리가 날 살렸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후로 잠을 못 잤지. 내가 집을 떠나면 어쩌나. 하지만 너는 집을 나가게 됐고 당연한 거였지. 20년 동안 고생만 시켰으니까. 그리고 그 돈 8억이야. 남편이 죽고 재산을 물려받았잖아. 아들한테는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다 모아뒀어. 내가 한국 올 때 보낸 결혼 지참금도 넣어뒀어. 제가 20년 전에 보낸 돈이요. 이걸로 새로 시작해봐. 너희 나라에서 행복해야 된다. 금반지는 내가 시집 때 받은 거야. 라면은 고생해서 먹었던 거지. 미안하구나. 라면 아래에 돈을 숨기려고 일부러 그렇게 넣었어. 그래서 4개만 넣으셨던 거예요. 고생했다. 그날 차에서 내가 없었으면 난 죽었어. 고맙다. 사랑한다. 늦게 말해서 미안해. 심장이 뛰었습니다. 새로 시작하고 행복해야 해. 우리 손주도 잘 키워. 한국말 가르쳐주고 할머니 잊지 말라고 해줘. 미안하고 고맙다. 시어머니 최영숙.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안고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엄마도 오셨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엄마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베트남 음식과 한국 음식을 파는 식당이었습니다. 컵라면도 팔았어요. 아이는 학교에 다녔습니다. 가끔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한 개를 샀어요. 택시를 타서 묘소로 갔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최영숙, 시어머니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다녀갈게요. 편지 받았어요. 8억 원도 금반지도 다 받았어요. 울었습니다. 그걸로 새로 시작했어요. 식당에요. 행복해요, 어머니. 사랑한다고 하셨죠?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컵라면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가져왔어요. 같이 먹어요. 라면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고생의 상징이었던 라면. 이제는 사랑의 상징이요. 아이가 인사했습니다. 저도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또 올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묘소를 떠나며 돌아보니 컵라면이 보였어요. 빨간색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20년의 이야기가 거기 있었어요. 차가웠던 손이 따뜻해진 이야기. 고생이 사랑이 된 이야기. 안녕히 계세요, 어머니. 20년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았어요. 란의 손에는 여전히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는 아이에게도 전해졌고 아이의 아이에게도 전해질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게 란과 시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